근데 이거는 내가 쓴 현금 인출액도 아니고 고인이 쓴 현금 인출액을 어디에서든지 소명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다 상속인이 받은 걸로 추정을 해버리거든요. 예.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윤 세무사입니다. 요즘 이제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속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속세라는 세금 특성상 돌아가신 이후에는 세금을 줄이는 장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5가지만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만 피하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안 내도 될 상속세를 더 낼 일은 없을 거라서 오늘 말씀드릴 사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너무 흔한 경우잖아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 계좌이체 하는 게 상속세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계좌이체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계좌이체 했는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한테 증여한 내역이 있다라거나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5년 이내 증여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 이내에 이제 고인의 거래 내역을 보다 보면 상속인한테 이제 이체된 내역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 그냥 증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다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자녀 학비나 등록금을 보내준 것들, 아니면 병원비를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데 계좌이체에 메모 같은 게 없으면 이게 뭐 때문에 돈을 보내준 건지 단순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이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을 다 보다 보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증여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입증해줘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 이체하실 때 메모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는 걸 좀 더 선호하시잖아요. 내 돈 현금으로 뽑아서 생활비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생활비 정도를 인출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현금을 인출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금을 이제 과도하게 인출하시는 이유가 자녀한테 직접 이체를 하면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을 좀 출금해서 자녀분들한테 좀 주게 되면 이제 국세청이 알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일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이제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인출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시무시한 법인 게요. 내가 쓴 현금 인출액을 어디선지 소명해봐라 라고 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내가 쓴 현금 인출액도 아니고 고인이 쓴 현금 인출액을 어디에선지 소명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다 상속인이 받은 걸로 추정을 해버리거든요. 예. 심지어 여기서 이제 인출액이라는 개념이 고인께서 현금을 출금한 것뿐만이 아니라 고인 통장에서 출금으로 찍혀있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라든가 공과금을 내신 거라든가 이런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 금액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괜히 과도하게 현금을 인출해서 추정상속재산 규정에 걸리기보다는 과도한 현금 인출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고의 보관만 하더라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금융재산의 20% 정도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과도한 현금 인출을 피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또 상환하는 거는 되게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생전에 이제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을 하면 상속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생전에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돌아가신 시점까지 못 갚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빌려준 돈인지 그냥 1억을 증여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으면 부모가 자녀한테 1억을 줬으니까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증거 자료를 차용증 한 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용증이라는 거를 국세청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사후에 다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새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다 보니까 이 차용증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쓰는 거는 물론이고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게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이력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으면 매달 뭐 얼마씩 100만 원씩 200만 원씩이라도 갚는 원금을 상환한다든지,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자 정도는 매월 갚아주시는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차용이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돈을 이제 빌려주는 경우에는 꼭 차용증이랑 원금이나 이자 상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내주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하면 이 보험료를 내주는 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살아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을 확률이 높지만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년간 가족들에게 증여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고인께서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신 내역은 고인의 10년치 금융거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쉽게 추적이 되는데요.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 보험금은 되도록 부모님이 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이게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보험료를 지원받기보다는 자녀가 반대로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의 병원비를 이제 자녀분들이 대신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비나 간병비가 한 달에 몇백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고인을 몇 년 동안 모셨는데 병원비랑 간병비를 내가 대신 결제한 것만 1억이 넘는다. 이거를 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할 수 없겠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결제한 병원비나 간병비가 상속재산에 차감이 되려면 이 금액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진 빚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단순히 부양 의무 또는 원래 해야 할 도리 정도로 보지 빚으로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 재산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상속세 절세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대신 내주기보다는 부모님의 돈으로 병원비나 간병비를 결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인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